루카스 돈트 감독의 신작 클로즈가 도착했습니다. 이 영화는 작년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물론 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가 미학적으로 꽤나 가치 있는 작품이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클로즈는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 영화인데요. 저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전작인 걸이라는 작품도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에 해당하는 황금 카메라상을 받았더라고요. 루카스 돈트가 91년생이시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이분의 미래가 어떨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TMI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클로즈가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을 때 박찬욱 감독님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클로즈 좋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니멀해 보이는 영화이지만 그 안은 상당히 밀도 있게 꽉꽉 채워진 느낌이 드는 영화였는데요. 특히 섬세하게 표출되는 감정선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기한 감흥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클로즈는 선명하게 레오의 성장 영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성 공동체라는 키워드로 설명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레오와 레미를 하나의 자아로 보는 접근, 영화의 주제를 관통하는 여러 형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농사, 조산론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까지 클로즈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Est-ce que vous êtes ensemble? Mais pourquoi tu dis ça? Parce que c'est ton coup? Enfin, je sais pas. Bah on s'est rapprochés parce qu'on est meilleurs amis. Sûr et certain. 클로즈에 대한 감독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니 이 영화는 남성성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영화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소년이 동성애자인가 이성애자인가를 구분지어리는 것은 아니고요. 심지어 감독님은 그것을 규정짓는 것을 지향하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남성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 클로즈는 어떤 담론을 제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눈길이 가는 포인트인 것이죠.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 저에게 클로즈는 공간이 중요한 영화로 보였는데요. 영화 속 집과 학교가 그럴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요, 두 친구가 중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은 사실상 그들의 세계가 변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오와 레미가 동네 친구로 지내면서 레미의 집에서 함께 놀 때는 클로즈업을 많이 활용해서 정말로 세상에 둘밖에 없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고요. 반면에 등교 첫날 그들이 운동장에서 많은 학생들 틈에 놓일 때는 카메라가 레오와 레미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말인즉슨 영화는 두 소년이 둘만의 세계에서 다수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즈는 레오와 레미가 집과 학교 두 세계를 왕복하는 영화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레오를 그리는 영화다. 레오는 학교를 다니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그 나이대의 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는 상황들 때문에 그런데요. 레오와 레미가 계속 붙어 다니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둘이 사귀냐 혹은 호모들이라는 식으로 낙인을 찍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레오에게는 타격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때부터 레오는 레미를 서서히 멀리하면서 소위 남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무리와 놀기 시작하고요. 그런 류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닌데요. 음바페, 호날두 등을 거론하며 축구 얘기를 한다든가 총게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겠죠. 무엇보다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는 아이스하키일 텐데요. 아이스하키는 몸이 부딪히는 거친 스포츠고요. 할리우드 청춘 영화 같은 데에서 남성 캐릭터들에게 스테레오타입의 마초적 이미지를 부여하곤 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레오는 아이스하키를 진심으로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나는 남성적이야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에게 흥미로운 요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었는데요. 중학교에 오기 전에 레오와 레미는 무성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인지 혹은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에 대한 성향이 모호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레오는 남성적인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말인즉슨 본인의 성향을 결정짓는 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다수가 관계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의지로 결정하게 된 남성적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얼마나 허접한 것이고 진실되지 못한 것인지 영화는 되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여성스러운 면모가 많은 남성인데 그것을 드러냈을 때 동급생들의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센 척을 하게 되면서 소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레오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얼마나 감추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레오와 레미는 화훼 농장을 가로지르며 달려갑니다. 레오의 엄마 나탈리는 오늘도 레미의 집에서 잘 거냐고 묻고요. 형 찰리는 형도 보러 왔냐고 레오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레오는 이들을 모두 뿌리치고 레미와 함께 레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레미의 엄마 소피와 만나게 되죠.
저에게 이것은 선명하게 영화가 인물들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레오가 엄마와 형을 뿌리치고 소피와 레미에게 도착했다는 사실은 결국 비유적으로 레오에게 레미는 형제인 것이고요. 레오에게 소피는 엄마인 것입니다. 실제로 소피는 레오에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대사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레오가 어느 순간부터 레미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은 나에겐 더 이상 형제가 필요 없어. 조금 더 딥하게 말하면 나에겐 더 이상 나를 위로해줄 남성은 필요 없어 라는 의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레미가 세계에서 상실을 되자 결국 레오는 친형 찰리의 곁으로 향하게 되죠. 즉 레오는 언제나 자신의 빈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동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녀는 그것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레오와 레미가 비유적 형제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비약을 섞어서 접근해 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와 레미는 한 자아의 두 정체성이다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 레오는 한 인간 안에 있는 남성적 성향인 것이고요. 레미는 여성적 성향인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역동적 성향인 것이고 후자는 정적인 성향이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아이스하키라면 후자는 오보의 연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클로즈는 레오라는 한 소년이 새로 접하게 된 세계 속에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자신의 다른 성향을 소거해 버리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발 더 밀고 나가 영화는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선택당한 남성성이라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회의적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소년이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공동체, 집단 혹은 사회라는 것의 특징을 무력하게 조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Rémi, arrête. Rémi. 저에게 클로즈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세밀한 영화적 형식들과 여러 상징들이 많이 녹아있는 영화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챕터 2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도입, 벙커 같은 곳에서 레오와 레미가 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아지트로 보이는데요. 두 소녀는 전쟁놀이 같은 것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숨어있는 설정으로 연기를 하고 있죠. 저에게 이것은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코멘트처럼 보이는 것이죠. 챕터 1에서 언급드렸듯 레오와 레미가 틀어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 속으로의 유입이 균열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즉 다수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선명하게 벙커에서의 컨셉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언급드렸듯 벙커 시퀀스 역시 다수에 의해 두 소년의 입지가 위험해지는 설정이었으니까요. 다음은 영화의 동선. 저에게 클로즈는 동선이 선명해 보이는 영화였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선은 두 친구가 화훼 농장을 가로지르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화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이뿐만 아니라 레오와 레미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할 때도 좌측에서 우측으로의 방향성을 띱니다. 그런데 레오가 아이스하키라는 친구에게 운동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시퀀스 바로 다음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동선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는 것을 편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방향도 좌에서 우죠. 아무튼 이러한 인간의 시각적 특징들이 영화 예술에서 꽤 많이 활용되곤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저에게는 클로즈의 동선도 이러한 효과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즉 둘의 관계가 편안할 때는 좌에서 우로 동선이 펼쳐지는데 반해 균열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우에서 좌로 동선이 짜여 있는 것이죠. 또한 레미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레오는 레미의 집을 향해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이때 소년의 동선은 전방에서 카메라로 다가오는 방향인데요. 이렇게 전방으로 달리는 장면은 거리감이 소거되기 때문에 속도감이 절감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에게 이때의 동선은 달려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주는 고됨 같은 것이 느껴지면서 그것은 결국 절친의 사망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은 화훼 농사. 레오의 집은 꽃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해서 일을 하죠. 영화에는 중간중간 계절이 바뀌어가며 그에 대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화훼 농사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명징한 답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레오와 레미의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과 영화 초반 만발했던 꽃들이 시들고 꺾여지고 트랙터 같은 곳으로 밟히는 장면들이 겹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화훼 농사는 결국 그들의 관계 변화에 대한 은유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산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클로즈가 성장영화라는 측면과 결부되기도 하는데요. 소피는 조산원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레오는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 위해 그곳을 찾죠. 이때 보면요. 소피는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직후 소피가 레오를 껴안는 구도로 반복됩니다. 말인즉슨 레오는 조선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오가 레미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생각을 고백했다는 측면에서 소년이 신생아처럼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직후 레오가 팔에 깁스를 푸는 장면은 새의 날개가 돋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즉 성장한 소년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는 조산을 해서 나온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3달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이니 아무래도 불안감이라는 이미지가 어려 있는 것인데요. 저에게는 이러한 불안이라는 아우라가 레오에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소년의 성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레미를 밀어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모두 클리어가 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클로즈의 마지막 장면에는 왠지 모를 우울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클로즈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당한 남성성. 남성성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클로즈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Je vous jure que c'est ma sœur. Sans elle, j'étais mort. Pourquoi moi j'ai mes papiers et elle, elle peut pas les avoir? T'inquiète, va, il y en a 10. J'ai pas